이번 시간에는 상관경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상관경관이라든가 관살혼잡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되겠는데, 특히 상관경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서 일단 들었는 분들은 명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상관경관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관경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상관경관이 사주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십신 중에서 이렇게 상관이 견관한다, 관을 본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이라고 이제 할 때 이 관은 보통 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관은 보통 정관을 말합니다. 정관. 관성, 우리가 보통 관성이라고 얘기할 때, 관성에는 정관도 있고, 이렇게 편관도 있어요. 편관도 있는데, 여기서 보통 그냥 관, 이렇게 붙였을 때는 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상관경관, 이게 상관경관인데, 자, 상관과 정관이 만난다. 이 말은 항상 상관이 격일 때 정관을 만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격에서 상관을 봐도 역시 상관경관이 성립하기 때문에 무엇이 격이든지 간에 또 그것이 용신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상관과 정관이 나란히 천간에서 만나게 되면, 천간에서 이제 대체로 천간의 얘기죠. 천간의 이야기. 천간에서 상관과 정관이 서로 만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뭐 보좌할 수 있는 인성이나 이런 것이 다른 십신이 없이 상관과 정관이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상관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상관이 용신이라도 상관이 용신이면서 정관을 만나든 정관이 용신이면서 상관을 만나든 또 둘 다가 그러니까 용신이 아닌 그냥 상신의 자격으로서 상관과 정관이 둘 다 상신의 자격으로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과 정관이 천간에서 만나게 되면 그것을 대체적으로 상관경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관경관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상관경관의 현상을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렇게 이제 보통 고서에서 자평진전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이제 적천수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상관경관 위화백단 이 말은 뭐냐면,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100가지 재앙의 단서가 된다. 이게 재앙화자예요. 재앙이라고 할 때 재앙화자이기 때문에 100가지 재앙에 100가지 단서라는 거죠. 재앙의 100가지 단서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죠. 뭐 거의 100가지 재앙이니까 모든 재앙에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상관경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상관과 정관이 만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그것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흉하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상관경관을 이제 사주에서는 상관경관 되는 현상을 굉장히 싫어하고 흉하게 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상관경관이 위화백단이 되느냐, 이제 이거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이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이 정극을 해요. 상관과 정관이 함께 만나게 되면은 정극을 해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극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 말은 극을 할 때
조금 어떤 사정이라든가 인정을 고려해가지고 인정을 봐줘가지고 우리 세속의 사람들의 삶으로 생각하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인정을 고려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혼내거나 죽이거나 뭐 제압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가하거나 할 때 조금 인정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인정 사정 없이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정통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인정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정을 이제 참작해주지 않고 극하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흉하죠. 첫째, 이 정관이라는 거는 우리 그 십신 중에서 가장 길신이에요. 길신 중에 길신이 정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신을 상관이 정극한다.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극한다. 이거는 대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예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뭐 남편이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이러한 존재들을 사정없이 극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정극된다는 것은 상관경관은 좋지 않다. 그런데 똑같이 십신에서 이제 우리가 일간이 설기해가지고 일간이 생하는 어떤 십신 중에서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음양의 차이일 뿐인데 똑같이 일간이 생하는 또 일간을 설기해서 생성되는 십신들인데 이 상관과 식신은 180도 다르거든요. 180도. 그러니까 다 같이 일간을 설계하지만 상관은 흉신으로 들어가고 식신은 길신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관은 정관을 봤을 때 정통으로 인정사정 두지 않고 그걸 해가지고 정관을 박살을 내는데 식신은 누구를 박살내냐 편관을 박살을 내요. 편관을 정극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십신 중에서 가장 길신은 정관이고 가장 흉신은 편관이거든요. 같은 관성 중에서도 정관과 편관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극과 극에 있는 관계인데 식신과 상관도 물론 일간이 생하는 그런 관계에서 길신과 흉신으로 갈리지만 정관과 편관도 같이 그 관성에 속하지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그런 입장에서 정관은 길신 중에 길신이고 편관은 흉신 중에 흉신이 되는데 상관은 정관 길신 중에 길신을 박살을 내고 그거를 정극하는 거고 식신은 흉신 중에 흉신인 편관을 정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최고의 흉신을 제압하고 극하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일을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신이다, 십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신은 길신에 분류가 되고 상관은 가장 길신인 정관을 박살내기 때문에 흉신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식신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러면 식신은 정관을 극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신도 정관을 극을 하죠. 식신도 정관을 극을 해서 하긴 하지만은 식신이 정관을 극할 때는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것에 비하면은 뭐 한참 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극을 하기는 하는데 그 극함이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정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인정머리를 두고 식신은 정관을 극하는 거고 대신에 인정 없이 막 죽이는 거는 편관, 흉신을 죽이는 그런 상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정관을 정극하고 식신은 편관을 정극하기 때문에 상관은 흉신이고 식신은 길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신도 정관을 극하기는 한다. 그러나 상관이 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현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관과 정관은 어떤 그 우리가 오행의 기와 질의 문제로서 얘기를 하면은 같은 기와 기의 관계 또는 질과 질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라는 거는 어떤 그 에너지라든가 기운을 말하고 기라는 거는 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물질 그거를 질이라고 하는데 상관과 정관의 관계는 같은 기운이 기운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또는 물질이 물질을 상대하는 뭐 이런 구조가 돼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양이 양을 극하고 음이 음을 극하는
그러니까 같은 음양이 같은 글자끼리의 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인정이라든가 뭐 어떤 빈틈이 존재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관계가 남자가 남자를 극하거나 제압할 때, 여자가 여자를 극하거나 제압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제압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제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 이거는 음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극을 할 때 그 인정이라든가 조금의 빈틈 또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와 여자가 극을 할 때는 거기에는 인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빈틈이 없이 그냥 빈틈 없이 박살을 내죠. 극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과 정관의 관계는 기와 기 또는 질과 질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음과 음끼리 또는 양과 양끼리의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극이 정극이 일어난다. 정통으로 극하는 빈틈없이 극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요. 식신과 정관은 기와 질의 관계이기 때문에 덜 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에너지나 기운인데 질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에너지나 기운을 물질이 기운을 극할 수가 없고 또 기운이 물질을 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빈틈과 여지가 있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양이 음을 극하고 음이 양을 극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정관을 극할 때 정극하지는 않는다. 극하기는 하지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왜 식신은 길신이고 뭐 상관은 흉신이냐 하는 데 대한 뭐 다른 십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논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논리가 있지만 여기서 그것을 다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관경관의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인데 어떤 거를 상관경관이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갑은 이 갑은 6월 간목이죠. 6월 간목에서 신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정관격인데 정관이 바로 옆에 이제 정화상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관격의 상관경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파격이 돼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 5월 간목으로서 이건 상관격입니다. 여기는 정관격이었고 여기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에서 정화상관이 투출해서 이렇게 정관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상관경관이다. 결국은 뭐냐? 정관격에서 상관을 봐도 상관경관이 되고 상관격에서 상관이 용신일 때 정관을 이렇게 봐도 이것도 상관경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5월 간목의 상관격인데 5월 간목으로 상관격이죠. 근데 천간에 정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지에만 있는 거죠. 지지에만 있고 천간에 정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도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거죠. 상관격의 정관이죠. 그래서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상관경관이라 하고 그 외에도 뭐 용신이 아닐지라도 같은 상신끼리도 상관과 정관이 천간에서 마주보는 어떤 현상 구조가 된다면은 그것도 역시 상관경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경관에 대해서는 일단 상관경관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위화백단이니까 뭐 이거는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100가지 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경관이 돼 있어도 어떤 사주가 상관경관으로 파격이 돼 있을지라도 대운에서 그 상관경관을 해소하는 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 대운에서 양음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임수가 한 번 오고 개수가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정관으로 올 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게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죠, 보통. 그러니까 뭐 인생의 한 30대나 40대에 이렇게 대운이 잘 들어오면은 거의 20년 뭐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는 그 시기는 아주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뭐 숨도 못 쉴 만큼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국이 파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자세히 보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일단 되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일단 대운에서 이거를 구제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그러면 상관경관 그런 것도 없다. 대운에서도 그런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못 쓰느냐, 잘못된 사주냐, 파격이냐 이렇게 보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관이 이제 손상돼 있다는 거거든요.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정관이 이제 깨져 있다. 정관이 이제 가장 길신인 정관이 파괴돼 있다. 정관이 파손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관성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곳에 이제 자기가 속하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또는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예술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경관이 돼도 실제로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첫째 대운에서 치료가 된다. 대운에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 물상 대치를 해서 상관경관의 현상을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관경관 위화백단이 돼도 무조건 대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관은 정관을 보면은 위화백단이 되지만 식신은 정관을 봐가지고 식신경관 위화백단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상관이 정관을 정극하기 때문에 상관경 위화백단이고 식신은 정극하지 않습니다. 정관을 극하기는 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식신 견관 위하 10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극해서 흉하는 격이 캐져 가지고 흉해지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식신 견관 위하 백단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식신도 정관을 극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식신이 정관을 봐도 역시 흉하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상관경관이라든가 또는 식신 정관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운에서 어떻게 되느냐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적인 물상 대책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반드시 상관경관이 대용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운도 있고 또 직업적인 물상 대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용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상관경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죠. 안 좋은 그 위화백단에 일단 되니까 안 좋은 거를 일단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남자라면은 남자 사주가 이제 상관경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직장의 문제라든가 또는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 직장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또는 명예 그죠? 명예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일단.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여자라면은, 여자 사주가 만약에 상관경관하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남자 또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나 남자. 이 부분에서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직장이 되겠죠.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다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명예의 문제.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그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고, 100가지 재앙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상관경관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파악하거나 또는 그거를 단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상관경관이 돼 있을지라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그 자체 원국에서 이미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또 대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직업적인 물상 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수라든가 없는 글자 이 자리에 개수가 있다든가 임수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상관경관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죠. 상관이 완전히 이런 경우에는
그 인수에 의해서 이제 상관 폐인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지 여기에 이 빈 자리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관경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위합백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주를 보고 상관경관, 상관이 정관만 보면 상관경관이다 이렇게 해서 대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관경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